안녕하세요. 저는 출퇴근할 때마다 여기 사연을 즐겨 듣는 열혈 애청자 중 하나입니다.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위로도 받고 응원도 받곤 했어요. 그러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 이야기를 들려드려 보고자 합니다. 저는 7살 배기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면서까지 제 몸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이였어요. 아이는 얻었지만 경력 단절녀라는 명칭까지 얻어야 했어요. 그래도 아이가 있어서 그만한 위로가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아이 육아와 살림만을 하면서 살았고,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는 나이가 되면서 저도 다시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게 된 거죠. 경단녀에 아이까지 둔 엄마에게 사회는 무척이나 냉정했어요. 경력을 살려보려고도 했지만 면접 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힘들게 일자리를 구하려 이력서를 안 넣어본 곳이 없었어요. 그러다 어렵게 취직할 수 있었던 곳이 유일하게 딱 하나 있었어요. 바로 우유나 요구르트, 녹즙같이 식사 대용으로 마실 수 있는 건강음료 배달 회사였어요. 이 회사는 배달도 배달이지만 영업으로 계약을 따게 되면 보너스가 쏠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배달도 열심히 하면서 영업도 열심히 뛰었죠. 그게 다 나중에 우리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자본을 모은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를 위해선 못할 것도 없었죠. 영업이라니 젊었을 때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상황이 닥치니 저도 잘하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이런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단순히 영업직이라거나 일자리가 보잘것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돈을 벌러 나가는 것 자체를 못마땅해 했죠. 아유, 오늘도 배달 나갔다 왔어? 아이, 몇 번을 이야기하는 거야, 대체. 그냥 집에서 계속 애 좀 봐주면 안 돼? 꼭 다 늙어서 이제 좀 쉬려고 시간 나는 우리 엄마까지 불러다가 애를 보게 만들고 네가 돈을 벌어야겠냐고. 내 월급 작다고 시위하는 거야, 뭐야? 남들은 와이프들 보고 밖에 나가서 일하라고 한다던데 당신은 나가지 말라고 하네? 그리고 애는 나 혼자 봐? 당신은 밖에서 돈 벌고 돌아오면 애 봐주는 일에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지금 나 혼자 독박 육아하라는 소리로 들리네? 그리고 어머니께서 먼저 이야기하셨어. 애 봐줄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다시 일 시작해보라고. 내가 부탁드린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당신이 월급 작아서 내가 안 하던 일 하는 거야? 잊었나 본데 나도 원래 엄연한 직장 다니던 사람이야. 당신이 자꾸 이러니까 오히려 내가 우리 애 가지겠다고 일 그만두려 했던 게 후회되려고 해. 당신 어머님만 힘들고 나는 뭐 퇴근하고 와서 애 보는 거 안 힘들어? 당신도 힘드니까 애 볼 생각 않고 집에만 오면 쉬는 거잖아. 참나. 엄마가 되어서 자식 가진 게 후회된다니? 애가 엄마랑 떨어져 있으면 유대감도 못 쌓고, 나중에 애 잘못되면 너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자식이랑 유대감 쌓아야 하는 게 나 혼자인 줄 알아? 우리 애는 아빠 없이 자라니? 아빠라고 해서 유대감 안 쌓아도 되는 줄 알아? 당신처럼 어릴 때 말도 못 알아듣고 손만 많이 가니까 애랑 놀아주지도 않고 봐주지도 않는 아빠들 허다해. 그 아빠들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보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말 통하면 그때 가서야 갑자기 아빠 노릇 한답시고 친한 척하고 가까워져 보려고 하는데, 애들이 어릴 때부터 아빠랑 뭐 친하기를 했어야지 가까워지지. 꼭 당신처럼 어릴 때는 애랑 놀아주지도 않던 인간들이 나중에 애가 자기한테 거리 둔다고 서운해하더라.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누가 보면 아주 육아 박사인 줄 알겠다. 어제 TV에서 그러더라. 아빠들도 애랑 유대감 쌓아야 한다고. 근데 당신 입에서 유대감 소리가 딱 나올 줄이야? 그리고 당신보다야 내가 낫겠지. 애 방긋거릴 때 한두 번 데려가서 어릴 줄이나 알고 울려고만 하면 불이 나게 나한테 안겨줬던 거 내가 몰라? 자기는 우는 거 달랠 줄 모른다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잘한 줄 알아? 유대감은 지금부터 쌓는 거야. 유대감에 대해 당신이 뭘 안다고. 그리고 내가 언제 우리 연우 가진 거 후회 안 됐어? 직장 그만둔 거 후회 안 됐지. 교묘하게 말 돌려가며 괜히 나 죄책감 심어주려고 하지 마. 남편은 제가 일하는 것도 불만이고 아이를 안 보는 것도 불만이고
제 엄마 힘들게 하는 것도 불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가 조금 더 힘든 건 또 죽어도 싫은 이기적인 인간이었죠. 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또 아무 말도 못하고 등신처럼 참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니 망정이죠. 게다가 시어머니께서는 오히려 제 편이었어요. 경력 단절로 일자리 구하는 걸 힘들어하고 속상해할 때마다 어머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좀 더 알아보라 다독여 주셨거든요. 그 덕분에 저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저기 계속 일자리를 구하러 다닐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던 어느 날 주문이 들어왔는데 주소지가 마침 남편 회사였어요. 부서 이름을 들어보니 남편과 같은 사무실 사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괜히 회사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할 생각도 없었고 그 회사로 배달 가는 거 이야기해봤자 또 남편이 시비나 걸게 뻔했죠. 안 봐도 벌써 어떻게 싸울지 눈앞에 레퍼토리가 훤히 그려졌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한테 말 안 하고 계약을 하러 갔죠. 남편이 일하는 부서는 6층에 있었어요. 제게 음료를 주문한 사람들은 2층 사람들이었고요. 층도 다르고 뭐 마주쳐도 어쩔 거야 하는 생각이었어요. 저는 영업 하나라도 더해서 우리 아이 부족한 거 없이 키우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매일 점심시간 이후로 2층 직원들에게 음료 배달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배달을 다닌 지 일주일쯤 되었을까요? 정말 열받고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죠. 그날은 유독 엘리베이터가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기다리느니 차라리 비상계단으로 올라가야겠다 생각했죠. 가끔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비상계단 문을 열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2층에 다다르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바로 위층 계단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짧게 들었는데도 목소리가 익숙해서 저도 모르게 열려던 손을 멈추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작게 이야기를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목소리가 아주 익숙하다 못해 제가 너무도 잘 아는 목소리였습니다. 바로 제 남편 목소리였거든요. 근데 자기야, 왜 꼭 비상계단이야? 아니, 빈 사무실도 있을 거고, 갈 데 많잖아. 왜 이렇게 불안한 데서 꼭 보자고 해? 빈 사무실 가면 복도에서 다 찍힐 거 아니야. CCTV 다 있는데. 그리고 괜히 사무실 문 잠그고 안에 들어가 있었다가 누가 열려고라도 하면 거기서 같이 나오면 완전 더 수상하지. 그리고 누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른다고 생각해봐. 더 짜릿하고 재밌지 않아? 내가 사장 딸인 거 이 회사 사람들 전부 다 아는데 내가 오빠랑 이러고 있는 거 안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기나 하겠어? 뒤에서 떠들라 그래.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이 두 연놈들이 지금 미래를 즐기고 있구나라는 걸요. 저는 그대로 계단을 하나 더 뛰쳐 올라갔어요. 눈이 뒤집혔죠. 제가 쿵쾅거리며 올라가는 발소리가 들리자 이 연놈들도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계단을 다 오르자 두 인간들이 저와 눈이 딱 마주쳤는데 황급히 옷을 내리며 계단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 했어요. 당신이 여기서 뭐해? 당신? 뭐야? 저 여자가 당신 부인이야? 뭐야? 여기 녹즙 배달하러 다니나 봐? 여자가 가소롭다는 듯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피식 웃는데 어이가 없고 가짠터군요. 더럽고 구질구질하게 남의 남편이랑 붙어먹는 주제에 누가 누구를 비웃는 건지. 이 미친 더러운 것들이 회사에서 이러고 있어?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비상계단에서 스릴을 즐기면서 바람을 피워?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남편 놈 귀싸대기를 갈기고 사타구니를 발로 차버렸어요. 그러고는 본인이 사장 딸이라며 기고만장하게 굴던 여자한테 달려들었죠. 머리채 한 번이라도 휘어잡고 머리카락 한 움큼은 뽑아버리려고요. 한참 붙어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으니 아래를 부여잡고 뒹굴거리던 남편이 엉거주춤 일어나 저를 밀치더니 소리를 지르더군요. 당장 떨어지지 못해? 너랑 곧 이혼하려고 했어. 추제도 모르고 애 좀 낳았다고 유세 부리는 너. 너랑 내가 결혼 생활을 계속할 필요가 없지. 나 이 사람 사랑해.
우리 사랑하는 사이고 너랑 정리할 생각이었어. 이 사람 여기 회사 사장님 딸이야. 니까짓 게 뭔데 감히 얘 머리채를 잡아? 나도 곧 여기 사장이 될 몸이라고. 이제 구질구질 녹즙 따위 배달하면서 사람 쪽팔리게 만드는 너 같은 여자랑 살아주는 것도 영영 끝이야 끝. 그렇지 않아도 조만간 이혼하자고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된 김에 잘 됐다. 너도 어차피 마음 떠난 남자 껍데기만 붙들고 살 생각 없을 거 아니야. 깔끔하게 이혼해. 뭐? 뭐가 어째? 사랑? 내가 애를 낳았다고 유세를 떨어? 너 진짜 유세가 뭔지 제대로 보여줘? 내가 애 낳았다고 손 하나 까딱 않고 임신 기간 동안 너를 부려먹기를 했어? 돈 많이 벌어오라고 난리를 쳤어. 내가 너한테 무슨 유세를 떨었다는 건데. 너 자격지심 있어? 게다가 지금 제정신이니 네 애한테는 뭐라고 설명할 건데. 아빠가 엄마 말고 다른 여자랑 사랑에 빠져서 엄마랑 너를 버렸다고 이야기할래? 우리 연우 이제 6살인데? 걔도 크면 이해하겠지. 세상에 어떻게 평생 한 여자랑만 사냐? 그것도 너 같은... 야, 내가 평생 한 여자랑만 살아도 얘랑 살지 너랑 살 이유가 없잖아. 너도 눈이 있을 거 아니야? 지금 너랑 얘를 봐봐. 이왕 이렇게 알게 된 거 더 질질 끌 필요도 없어. 이것도 하늘에서 너랑 얼른 이혼할 수 있게 계시를 내려주신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혼하자. 이번 주 내로 이혼 서류 작성해서 제출하자고. 아유, 자기야, 머리 괜찮아? 아파, 자기야. 자기 와이프 어쩜 저렇게 우악스러워? 아우, 진짜 머리 다 뽑히는 줄 알았네. 자기 거기는 괜찮아? 진짜 가만 안 둬? 너 진짜 미쳤니? 지금 네가 사장 딸이라고? 저 화상이 도대체 몇 살짜리를 지금 만나는 거야? 10살은 넘게 차이 나는구먼. 10살 어려도 미래의 사모님 될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사장 될 몸이고 우리 나린이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전부 내 거라고 했다고. 와, 정말 이 정신 나간 인간이 말하는 걸 듣고 있는데 저한테는 이혼하자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면서 한 손으로는 불륜녀 감싸고 보는 내내 역겹더라고요. 어이도 없어 말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웃겼죠. 주제도 모르고 애 낳았다고 유세를 떤다는 둥 막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는데 사실 주제도 모르고 설치는 건 제가 아니라 남편 놈이었거든요. 본인이 누구 덕에 지금 이 회사를 다니며 꼬박꼬박 적지 않은 월급을 받고 있는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였어요. 이 회사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그저 그런 대우받고 빌빌대던 인간이었는지 본인은 완전히 잊은 듯 했지만 저는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답니다. 저 인간이 그 빌빌대던 과거를 청산하고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건 다 제 덕분이었어요. 사실 저는 남편 놈이 다니는 지금 회사의 사장님을 아주 잘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회사 다닐 수 있었던 거 사실 제 덕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고요. 근데 제가 굳이 생색내고 싶지 않아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이 사실을 숨기기로 했고 저희 엄마가 그래도 한 명은 알아야 한다고 저희 시어머니에게만 살짝 귀뜸을 해주셨었답니다. 사실 이 회사 사장님은 어릴 적 저희 부모님과 잘 알던 사이였어요. 저희 부모님은 동네에서 금은방을 하셨고 사장님은 그 옆에서 복덕방을 하셨거든요. 동네 이웃이고 당시에 그 동네에서 제일 일찍 태어난 아이가 저였어요. 그러다 보니 동네의 첫 아기로 온 동네 사람들의 이쁨도 많이 받았고 특히나 아저씨가 저를 되게 예뻐하셨어요. 저도 아저씨 하면서 잘 따랐고요. 부모님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복덕방 아저씨가 잠깐 가게도 봐주시면서 저도 같이 봐주시고 그래서 제게는 삼촌 같은 분이셨어요. 그러다 아저씨가 복덕방을 정리하시게 된 거죠. 복덕방을 운영하면서 모아두었던 자금으로 작게 사업을 하나 시작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좀 잘 되기도 했고요. 아저씨는 어느새 중소기업 사장님 자리까지 올라가 계시게 된 거죠. 당시 제 나이가 막 20대 초반이었어요. 야, 유정이 너 아저씨 회사 들어와서 일 안 배워볼래?
아저씨가 잘 가르쳐 줄게. 아이, 그래도 그 동네에서 내가 너 제일 예뻐했었잖아. 아저씨가 뭐 너 힘든 거 시키겠어? 괜히 다른 회사 가서 굳은 일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어? 아유, 연줄이라는 게 다 뭐야? 아니에요. 저 아는 사람이랑 일하면 괜히 민망하고 부끄럽고 신경 쓰여서 일 잘 못해요. 아저씨한테 민폐라도 끼칠까 봐 걱정되고요. 마음만 받을게요, 아저씨. 저 괜찮아요. 에휴, 가만히 보면 너도 참 야가 빠진 구석 하나 없어서 삶이 참 힘들겠다. 아이, 나 같으면 옳다구나, 잘 되었다 고 넙죽 받아 먹겠구먼. 하여튼 어릴 때부터 하도 우직하고 그래서 미련 곰탱이라 불렀잖아, 내가. 아저씨는 그래도 네가 우직한 미련 곰탱이라 좋아. 성실하고 꾀부릴 줄 모르잖아. 아저씨께서는 회사가 잘 되어가니 들어와서 일하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곤 했었어요. 근데 뭐 제가 들어가서 일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아는 분야도 아니었고 저는 또 아는 분 밑에서 일한다는 게 걱정도 되고 부담스럽더라고요. 괜히 들어갔는데 막상 일 시켜봤더니 일도 잘 못하고 민폐만 끼치면 어떡해요? 저도 아저씨 보기 민망하고 부끄럽잖아요. 아저씨도 아는 사이다 보니 다른 직원들 대하듯 뭐라 하시거나 그러지도 못하실 거고요. 그러다 보면 서로가 불편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적당한 거리를 좀 두기로 했었죠. 그러다 아저씨께서 딸 어학연수 겸 해외로 나가서 잠깐 살다 오실 거란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딸 요번에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이번 기회에 미국에서 학교 좀 보내볼까 해. 영어 잘하면 좋다고 그러니까 가르쳐 두려고. 중학교까지는 졸업시켜볼까 해. 유정이도 시간 되면 놀러 와라. 비행기 값은 아저씨가 대줄 테니까 걱정 말고. 아예 아는 사람 있을 때 놀러 와봐야 마음도 편하고 걱정도 덜 되지. 그러면서 정말로 아저씨께서는 딸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미국에 나가셨고 그렇게 10년 정도는 잠깐 연락이 끊겼던 세월이 있었어요. 전 그때 제 남편 놈을 만나 결혼을 했죠. 아저씨는 그때 멀어서 오지는 못하고 부모님 통해서 제 결혼 소식을 들으셨어요. 그러고는 저희 부모님 편으로 축의금을 보내셨었죠. 남편한테는 동네에서 친했던 아저씨가 있는데 복덕방을 하다 작게 하셨던 사업이 되게 크게 잘 되어서 부자 되셨고 뭐 이번에 축의금도 잊지 않고 챙겨주셨다 정도로만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보, 나 정말 어릴 때 초등학생 때 살던 동네에 복덕방 아저씨 있거든. 우리 부모님 세탁소 할 때 바로 옆집이 복덕방이었어. 근데 거기 아저씨가 나를 되게 예뻐하셨거든. 그 동네에서 내가 제일 처음 태어난 아기라서 엄청 사랑받고 자랐는데 그 아저씨가 나를 제일 예뻐하셨어. 근데 그 아저씨가 요번에 미국 가 계시는데도 잊지 않고 축의금 보내주셨다더라고. 아저씨 너무 멋있으셔. 와, 그러게. 그 아저씨 미국에서 사셔? 부자인가 보다. 음, 원래 복덕방 하셨는데 그거 정리하시면서 작게 사업 하나 시작하셨거든. 근데 그게 되게 잘 돼서 회사 규모도 엄청 커지고 지금은 어엿한 사장님 되신 모양이더라고. 나보고 들어와서 일할 생각 없냐고 그러시던데. 근데 내가 싫다고 했어. 에? 왜? 나 같으면 당장 감사합니다 넙죽 받아들일 것 같은데. 아유, 나도 누가 좀 그렇게 일할 생각 없느냐? 우리 회사 와서 일해줘라 하면 좋겠다. 나 지금 회사 너무 힘들어. 아, 사장도 진짜 그지 같고. 도대체 회사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아, 이번에 우리 조금 있으면 연휴잖아. 보너스도 안 줄 것 같아. 돈 없다. 맨날 회사에 돈 없다는 말만 해. 그러면서 직원들 야근은 또 겁나 시킨다. 야근 수당도 안 챙겨주면서 말이야. 택시 타고 집에는 어떻게 가라고? 택시비가 한두 푼도 아닌데. 아이, 그러게. 우리도 이제 결혼하면 아기도 낳아야 되는데 당신 회사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야 할 텐데 사장이 운영 능력이 없어서 큰일이네. 그러게. 당신 고생 안 시키려면 내가 열심히 벌어야 하는데. 당신도 내가 이런 직장 다니는 것 때문에 많이 불안하지? 아휴, 내가 이렇게 빌빌대서 미안. 아저씨가 주신 축의금에서 자연스레 남편의 신세한탄으로 이야기가 넘어가면서 저도 순간적으로 들었던 생각이 그거였어요.
아저씨한테 남편 일자리를 한 번만 부탁해볼까 하는 생각이요. 곧 결혼까지 하니 저도 갑자기 염치가 없어졌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저는 남편 몰래 미국으로 넘어가 계신 아저씨에게 처음으로 먼저 연락을 했어요. 아저씨 잘 지내시죠? 저 유정이에요. 미국 생활은 어떠세요? 아이, 유정아. 그래, 잘 지내지. 에이, 이제 10년 넘게 있었으니 적응은 다 됐지 뭐. 뭐 어쩐 일이야. 유정이가 연락을 먼저 다 하고, 뭐 미국에 뭐 사다 줄까? 아저씨도 곧 딸내미 데리고 한국 들어갈 거야. 그나저나 너 결혼한다며. 축하한다. 아저씨가 뭐 미국에서 결혼 선물이라도 사다 줄까 하는데 필요한 거 없어? 아니요, 아저씨.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요. 뭐 사다 달라는 부탁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좀 죄송스럽고 염치 없긴 한데 부탁 하나 드리려고 전화했어요. 그래. 뭐 이제라도 회사 들어올래? 아저씨가 그랬잖아. 배우기만 하면 너도 금방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그 부탁하려는 거라면 더 말 안 해도 된다. 아저씨가 당장 내일 이야기해서 네 자리 하나 만들어주마. 내가 널 얼마나 오랫동안 봐왔는데 너처럼 성실하고 착한 인재라면 우리 회사가 얼른 모셔가야지. 아저씨, 그럼 제 얼굴 봐서 저 말고 저희 남편 면접 한 번만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 남편도 저만큼 성실해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영 불안하고 결혼하면 곧 아기도 가져야 될 텐데 남편 회사도 불안하니까 저도 이렇게 염치 없이 부탁을 드리네요. 유정이 남편?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면접 자리 만들어 보마. 근데 정말 괜찮은 친구니? 네, 그럼요,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은혜는 무슨. 너 들어오라 할 때는 한사코 거절하더니 한다는 부탁이 제 남편 면접 좀 봐달라는 거 아니냐. 유정이 너를 어릴 때부터 봐왔지만 네가 남한테 언제 아쉬운 소리를 한 적이 있냐? 부탁을 한 적이 있냐? 한 번을 남한테 그런 소리 안 하고 살던 놈이 하는 부탁에는 다 이유가 있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 이런 것 좀 부탁했다고 너무 걱정 말고. 그리고 마침 사람이 더 필요하던 참이었어. 다행히 남편도 아저씨가 차리셨던 회사의 분야 쪽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아저씨께서도 마침 사람이 더 필요했다는 말을 하시며 제 마음 무겁지 않도록 신경 써주셨고 남편과의 면접도 잡아주셨어요. 그렇게 남편 놈이 지금 회사에 다니게 된 거였죠. 저는 이 파렴치하고 주제도 모르는 남편의 인생을 이제 그만 원래 자리로 돌려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두 연놈을 노려보며 바로 휴대폰을 들어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면서도 아저씨께는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부탁해서 제 남편을 취직시켜 달라고 해놓고 그놈이 아저씨 딸이랑 불장난을 하는 꼴을 또 이실직 꼴을 해야 했으니 말이에요. 그렇다고 속일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아저씨께서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금방 전화를 받으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폰을 켜고 큰 목소리로 이야기했죠. 아저씨 잘 지내고 계시죠? 저 유정이에요. 유정아, 오랜만이네. 그래, 아저씨 잘 지내지. 너 어때? 연우는 잘 크고 있고. 연우 어느 정도 크면 너도 다시 직장 알아봐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 이제는 사양 말고 아저씨 회사 들어와. 배우기만 하면 너도 금방 잘할 수 있어. 아니에요. 아저씨, 제가 아저씨를 뵐 면목이 없어요. 죄송스럽고 염치가 없는데 부탁 하나만 더 드리려고요. 비상계단에 아저씨 목소리만이 스피커폰으로 울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갑자기 제가 무슨 행동을 하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는 듯 황당해서 제가 하는 짓을 빤히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반면 사장의 딸은 그래도 뭔가 좀 알아차리는 듯 하더라고요. 확실히 딸은 다르더군요. 자기 아빠 목소리는 기가 막히게 알아챘죠. 눈이 동그래져서는 차마 뭐라고 소리도 못 내고 저와 핸드폰을 번갈아 쳐다보며 눈으로 제게 묻는 듯 했어요. 마치 네가 우리 아빠를 어떻게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죠. 그러더니 이내 남편 놈에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자기야, 자기 와이프 뭐 하는 사람이야? 그냥 녹즙 배달하는 사람 아니야? 저 여자 핸드폰 지금 저기 말하고 있는 사람 우리 아빠 같다고. 우리 아빠랑 당신 와이프 아는 사이야? 뭐? 자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저 여자가 우리 자기 아버지 번호를 어떻게 알아? 나도 사장님이랑 직접 통화해 본 적이 손에 꼽는데. 그나저나 진짜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야, 박유정, 요란 떨지 말고 순순히 이혼이나 해주라니까 그냥. 또 무슨 쇼를 하는 거야? 네가 아무리 난리 쳐도 이 회사는 곧 내 거라니까. 지금 제 남편이 하는 이야기 들으셨어요? 이래서 제가 전화드렸어요. 제가 살면서 아저씨한테 처음 드렸던 부탁 기억하시죠? 제 남편 면접 한 번만 봐달라고 했던 거요. 곧 결혼도 하게 됐는데 제 남편이 자리도 못 잡고 빌빌대고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 그제야 남편 놈도 아저씨 딸과 같은 표정이 되더라고요. 이제 둘 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파악이 되는 모양이었어요. 물론 여전히 제가 어떻게 본인 회사 사장님을 본인 아빠를 알고 있는 건지는 여전히 몰랐겠지만요. 알지 알아. 당연히 기억나지. 내가 너 보고 그렇게 들어오라고 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고 한사코 거절하더니 오랜만에 연락해서 한다는 부탁이 그런 거였잖니. 제 남편 면접 한 번만 봐달라. 내가 얼마나 웃기고 또 대단하다 싶었나 몰라. 아직도 가끔 생각이 난다니까. 근데 그 부탁은 갑자기 왜 물어봐? 그 부탁드렸던 거 좀 물으려고요. 안 될 것 같아요. 제 남편이 여기서 아저씨 따님이랑 불순한 짓을 저질렀거든요. 저는 아저씨 회사에 이런 식으로 불순한 일 만들려고 제 남편 면접 좀 봐주시라 부탁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일어난 상황 너무 죄송스럽고요. 지금이라도 제 손으로 똥을 치워야겠다고 생각해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혹시 불순한 짓이라는 게 유정이 네 남편 놈이 내 딸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 뭐 그런 뜻이야? 아니지 유정아. 아니 내 딸이 지금 그럼 10살도 훨씬 넘은 그것도 유부남이랑 할 짓이 없어서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게야? 네, 아저씨.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걸 제가 오늘 딱 목격을 하게 되었네요. 저도 아저씨 딸은 처음 봤는데 참 이쁘게 큰 아이가 유부남이랑 이러고 있다니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데 아저씨가 와서 혼을 좀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빠, 불순한 사이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사랑하는 사이야. 이 사람이 저 여자랑 이혼하겠다고 이미 이야기했어. 저 여자가 일부러 이혼 안 해주겠다고 버티는 거라고. 아빠, 저 여자 말 믿지 마. 아빠가 저 여자랑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여자가 이상한 사람이야. 도저히 제가 전한 소식을 믿을 수 없었던 아저씨가 어버버하며 상황 파악을 하려고 애를 쓰고 계셨고 더 설명을 하려던 저를 맞고 나선 건 아저씨의 딸이었어요. 아저씨 딸은 제가 쥐고 있는 휴대폰을 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도 제 손에서 핸드폰을 빼앗으려 아등바등 발악을 하고 있었어요. 김나린, 너 지금 유부남이랑 불장난하고 있다는 걸 네 입으로 밝히는 거야? 내가 너 그런 불장난이나 하라고 나와서 길러놓은 줄 알아? 내가 너 이렇게 막 살라고 어학연수 보내고 힘들게 돈 벌어서 너 지원해준 줄 알아? 어찌된 게 너는 나이를 먹어도 변하는 게 없어 대체. 언제 철들래? 어디 할 짓이 없어서 가정이 있는 남자를 만나? 아빠, 불장난 아니야. 나 이 사람 진짜 사랑해. 이 사람도 나 사랑하고. 자기야, 얘기 좀 해봐. 아저씨,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 남편은요, 여기 사장 자리까지 꿰찰 생각으로 꿈에 부풀어 있던데요. 의도가 좀 불순해 보여서 한시라도 빨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저씨도 아까 들으셨을 거예요. 본인이 여기 사장 될 사람이라고 벌써부터 김칫국 마시던 소리요. 제가 처음에 사실 아저씨 따님이랑 제 남편이 애정행각 펼치고 있는 거 보자마자 달려와서 머리채 잡았어요. 근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얘가 누구 딸인 줄 아느냐고. 건드리지 말라고요. 사장 딸이고 나는 곧 사장 될 몸이라고 하던데요. 아저씨 아시죠? 저희 연우 이제 말 막 시작했어요.
제 남편이 이런 놈이에요. 처자식이고 뭐고 눈 뒤집혀서는. 문제는 아저씨 뒤통수까지 치고 이 회사까지 넘보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것도 아저씨 딸이랑요. 아저씨 완전히 눈 뜨고 코 베이실 뻔했어요. 그걸 알았는데 제가 어떻게 이걸 속일 수 있겠어요. 사장님, 절대 아닙니다. 그런 적 없어요. 저는 나린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고요. 지금 유정이 얘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뭐?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라고? 그렇다면 자네 아이는 어쩔 텐가? 아이한테는 뭐라고 할 거냔 말이야. 아빠가 엄마 놔두고 다른 여자랑 사랑에 빠져서 이혼을 했다는데 아이가 나중에 커서라도 알게 되면 충격이 크지 않겠어? 자네는 어떻게 그런 생각 하나 없이? 아니, 아빠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리고 내 회사 넘보지도 말게 나린이한테도 물려줄 생각 없고 나 죽으면 다른 사람 구할 거다. 아저씨가 그렇게 말하자 아저씨 딸도 남편 놈도 엄청 당황해서 입만 벙긋벙긋대고 있었어요. 아니 사장님, 다른 사람이라뇨. 친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건 아니죠. 나리나 뭐라고 말 좀 해봐. 자기 미쳤어? 지금 자기가 처자식 버리고 온다고 하니까 아빠가 그러시는 거 아니야. 얼른 안 버리겠다고 해. 사장님, 아이는 버리다니요. 그럴 생각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가 아빠인데요. 아빠로서 의무를 다할 겁니다. 정말이에요. 저 그렇게 무책임한 놈 아닙니다. 회사도 전혀 넘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린이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제가 맞장구 정도만 쳐준 겁니다. 저 절대로 회사 넘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남편은 뭐라도 변명이라도 해보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적당히 뭐라 둘러대기라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할 만한 말이 생각이 나지 않았던 건지 뭔지 앞뒤가 전혀 맞지도 않는 말들을 횡설수설 내뱉다가 입을 꾹 다물어버리고 조용하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해도 말이 안 맞고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그게 맞죠. 결혼생활 9년 차에 자식이랑 와이프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본인 처자식을 내팽개치고 내 딸한테 오겠다고 하면 과연 어느 부모가 좋아할까요? 그런 인간을 내 딸 신랑감으로 본인들 사위로 들이고 싶어 하겠어요? 자기 처자식 한 번 버린 남자가 두 번이라고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보통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할 텐데 말이죠. 왜 바람 피우는 인간들은 그런 걸 생각을 못하는지 참 우스워요. 자기들은 다를 거라고 굳게 믿는 것도 바보 같고 웃기죠. 아저씨 딸 역시 남편이 입을 꾹 다물고 멍청이처럼 우두커니 서 있자 본인도 마땅히 할 말을 찾지 못했는지 남편만 노려보면서 입은 꾹 다물고 있더군요. 아저씨, 일이 이렇게 되어서 참 너무 죄송합니다. 어차피 저는 이제 이혼할 거니까요. 더 이상 제 남편도 아니고 제 눈치 보지 마세요. 응당 받아야 하는 징계 처벌 내리시면 됩니다. 처자식 버리는 놈은 천벌받아 마땅하죠. 이런 놈인 줄도 모르고 아저씨한테 그런 부탁드렸던 거 너무 죄송해요. 아니다. 네가 무슨 죄가 있겠냐? 잘못한 인간들은 따로 있는데 나야말로 날 잘못 키워 미안하구나. 그 미야오끼야 열심히 키워놨더니 어떻게 하다 가정이 있는 남자놈을 내가 알아서 정리하마. 속상하겠지만 너도 마음 잘 추스르고 무슨 일 생기면 또 연락 주거라. 아저씨는 본인 딸이 불륜녀라는 사실에 충격을 많이 받으신 듯 했어요. 한편으로는 죄송했어요. 제가 남편 놈을 회사에 들이지 말걸. 그러면서도 바람 피울 연놈들이었으니 굳이 서로가 아니더라도 어딘가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겠다는 생각도 들고 마음이 참 복잡하더라고요. 알리는 행동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편치 않고 죄송스러웠는데 숨긴다 해서 영원히 숨겨질 일도 아니고 어차피 아시게 될 일이라 생각하기로 했어요. 진정한 사랑이라 외치던 두 인간들의 모습이 아직도 어이가 없어서 가끔 생각이 나는데요. 그럼 그럴 때마다 피식피식하고 웃음이 나와요. 어쩜 바람 피우는 인간들은 하나같이 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짓을 해놓고 본인들은 사랑이라는 말이 잘도 나올까요? 성품 좋은 아저씨 밑에서 어떻게 그런 딸이 태어난 건지
그것도 충격이었어요. 저는 통화를 끊고 그 둘에게 소리쳤어요. 비상계단에서 히히덕거릴 때는 좋았지? 애 낳고 유세를 떠네 어쩌네. 녹즙 배달한다고 비웃었을 텐데 이를 어째? 너희들 인생 끝장낸 게 고작 녹즙 배달하는 아줌마네. 철딱선이 없는 것들아. 낙하선 아니면 이런 회사 들어오지도 못할 한심한 남자가 뭐가 좋다고. 빌빌댈 예정인 내 남편 놈이랑 내노란불 불륜이나 저지른 너랑 참 끼리끼리 잘 만났다. 이혼 소송 걸 거니까 위자료 준비 넉넉하게 해도. 안 그러면 우리 연우한테 아빠 노릇도 못하게 될 테니까. 어디 한번 잘 수습들 해보라고. 난 그럼 이만 녹즙 배달하러 간다. 부디 둘이서 평생 잘 먹고 잘 살아라. 다른 남자 여자 만나서 민폐 끼치지 말고. 남편은 멀어져 가는 저를 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 여자애와 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기만 했어요. 저는 그 길로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왔어요.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전부 털어놓았죠. 저희 엄마도 그 길로 바로 시어머니께 연락하시더라고요. 그 바람에 시어머니께서 남편한테 난리를 치셨대요. 복에 겨워 미쳤다며 저희 살던 집에 있던 남편 놈 골프채까지 꺼내 휘두르셨다더라고요. 유정아, 내가 내 아들을 잘못 키워도 한참 잘못 키웠다. 내가 너한테 면목이 없어. 한참 부족한 우리 아들한테 네가 어떻게 해줬는지 내가 얼마나 잘 아는데. 염치 없어서 이혼만은 참아달라 말도 못하겠다. 내가 이놈한테 이야기했어. 당장 너한테 찾아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라고. 마음 좀 풀고 사돈 어르신께는 내가 다시 전화드리마. 시어머니께서는 그 뒤에 정말로 저희 엄마한테까지 전화해 아들 잘못 키웠다 사과하셨어요. 잘못은 남편 놈이 했는데 사과는 시어머니께서 더 열심히 하셨죠. 그런데 그날 정말로 남편이 찾아왔어요. 골프채까지 휘두르던 제 엄마에게 잔뜩 놀라고 겁먹었는지 헐레벌떡 저희 친정집으로 찾아와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더라고요. 유정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아니, 이혼만큼은 다시 생각해달라 그런 말 안 할게. 제발 소송만큼이라도 없던 일로 생각해주면 안 될까? 나 이제 거기 회사도 못 나가게 생겼단 말이야. 지금 징계위원회도 열려서 나랑 걔랑 왔다 갔다 죽을 맛이야. 책상도 빠지고. 나 이제 그쪽 어깨는 발도 못 디뎌. 제발 이렇게 부탁할게. 우리 연우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배달이고 영업이고 뛰어다니던 내 꼴 보면서 네 불륜하는 여자친구랑 비웃을 때는 좋았지. 난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데 넌 내가 붙여준 회사에 들어가서 한다는 짓이 바람 피우는 거였고. 그래놓고 지금 네 살길 막혔으니까 소송만은 제발 말아달라 비는 거야? 여기까지 와서 네 사정 설명하는 거니 지금? 차라리 아빠 노릇만큼은 하게 해달라고 빌지 그랬어. 그럼 내가 최소한의 사정 정도는 봐줬을 거야. 넌 진짜 잘하는 게 뭐냐? 실망스럽다 진짜. 내가 고작 이런 놈 때문에 경력도 버리고 나가 진짜 꼴도 보기 싫으니까.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게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이제 진짜 생활비도 너무 빠듯해질 것 같고 우리 연우 학교 들어가면 가방도 사주고 옷도 사줘야 할 텐데 내가 그 정도도 못하게 되면 너무 우리 연우 불쌍하니까. 우리 연우 불쌍한 거 생각했으면 바람 피웠으면 안 됐잖아. 진짜 애가 성인도 아니고 이제 고작 4살이야 4살. 말 다 알아듣고 엄마 아빠 감정 다 아는 애라고. 넌 진짜 애한테 못할 짓 한 거야. 넌 정말 아빠도 아니야. 나쁜 새끼야. 연우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도 안 했지? 너 같은 게 무슨 아빠야? 넌 진짜 사과해도 재능이 없는데 내가 너희 엄마 얼굴 봐서 순순히 이혼해 주는 거야? 위자료도 왕창 뜯어가고 싶은데 재산 분할이랑 양육비만 청구할 거니까 딱 네 죗값만큼 지불한다고 생각해. 안 그러면 나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 어른이잖아. 어른답게 돈으로 해결하자. 염치 없이 싹싹 빌어대는 남편에게는 시어머니 얼굴 봐서라도 순순히 이혼해주겠다 했어요. 재산 분할이랑 양육비는 알아서 내놓으라는 으름장도 잊지 않고 놓았고요.
그 뒤로 웃겼던 건 그 회사에 녹즙 배달하러 다니다 다른 아주머니들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예요. 오며 가며 소문이 난 모양이더라고요. 한 아주머니가 그 건물에 배달 다니냐며 그 회사 사장 딸이 웬 유부남이랑 불륜 사이였는데 비상계단에서 딱 들켜서 유부남도 잘리고 사장 딸도 쫓겨났다고 이야기해 주시는데 은근히 고소하더군요. 아마 그쪽 업계에서는 완전히 찍혔나 봐요. 직장인 어플 같은 거에 소문도 돌고 하다 보니 암암리에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듯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업계로는 이직하기 어려웠겠죠. 박봉이고 대우도 거지 같았던 원래 업계 쪽으로 돌아간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본인을 위해 제 경력을 희생했던 것에 대한 보답으로 느껴지기도 했어요. 본인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두 번째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게 얼마나 서글픈 일인지 이제 전 남편 놈도 좀 깨달았을까요? 나중에 사장 아저씨께서 연락이 와서 받았는데 금이야 오기야 키우던 딸이 그러고 다녔으니 아저씨도 오죽 속상하셨을까요? 카드도 전부 정지시켜버리고 원룸 하나 구해주면서 내쫓았다더라고요. 네 힘으로 돈 벌어먹고 살아보라고요. 저보다 한참 어린아이였는데 아저씨가 딸에게 내린 벌이 정신 차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아저씨네 감사팀에서 전 남편을 조사한다고 컴퓨터부터 핸드폰까지 모든 걸 다 회수해서 감사를 했는데 아주 큰 건수를 하나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놈이 아저씨 회사를 진짜 자기 걸로 만들려고 했었는지 경쟁업체와 내통했던 증거와 협력업체에는 회사 기밀까지 유출한 내역이 발견되어서 민형사소송까지 당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이쯤 되면 두 연놈들 인생 제대로 조져놓은 것 같지 않나요? 저는 그 일이 있는 후 아저씨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두 번 다시 남을 소개해주지는 말아야겠다는 교훈을 얻었고 아저씨께서도 차라리 네가 들어와서 일해주는 게 생판 모르는 남보다 믿음 간다고 하셨거든요. 덕분에 저는 인생 2막을 다시 열었어요. 새로 배우는 일이라 힘들긴 하지만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요. 소중함을 알고 있으니 그만큼 노력을 해서 저와 저희 아이의 인생을 가꾸어 나가는데 힘쏟을 생각입니다. 흔하디 흔한 불륜 이야기라 재미있게 들으셨을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겪어보니 흔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부디 이런 일 겪지 마시고 언제나 탄탄대로 걸으시며 행복한 삶 사시길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